네. 오늘 206쪽에 그 사업경제 마케팅 전략에 대한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광고와 PR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렇게 물건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직접 대놓고 엄청나게 많은 비용을 제공해서 TV나 신문, 잡지, 그 다음에 그 옥상 같은 벽면에 하는 옥외 광고 등의 광고를 하는 방법과 뉴스나 연설, 사회봉사활동 이런 걸 통해서 은은하게 간접적으로 전달하는 PR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쵸? 오늘은 206쪽의 마케팅 전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광고와 PR, 고객 관계 관리까지 했고요. 오늘은 마케팅 전략. 그래서 보시면 What is the marketing? 해서 product, price, place, promotion. 그래서 product는요. 제품이고요. 프라이스는 가격이에요. 플레이스는 유통구조. 그래서 예를 들면 산지와 직거래를 해서 유통을 한다던가 또는 대형 마켓, 이마트, 롯데마트 같은 곳에 판매를 한다든가 또는 동네의 작은 슈퍼에 판매를 한다던가 또는 쿠팡처럼 각각의 집으로 배달을 해서 판매를 한다던가 이렇게 여러 가지 유통 채널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1의 프로모션을 한다던가 또는 쿠폰북을 제공해서 쿠폰 할인을 제공해서 좀 더 많은 제품의 판매를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한다던가 가격 할인을 한다던가 통신사 할인을 제공한다던가 이런 식의 프로모션 전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네 가지 전략이 다 잘 믹스가 되어야 제품의 판매가 잘 이루어진다 해서 마케팅 전략 그래서 마케팅 믹스 전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교과서 206쪽 보시면요. 마케팅 전략에서 기업은 시장 환경 및 소비자 분석을 토대로 경쟁 기업과 차별화된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여 적극적으로 실행해야 시장에서 생존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마케팅 믹스 전략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케팅 전략은 마케팅 요소를 전략적으로 실시하는 것인데요. 마케팅 믹스 전략은 마케팅 믹스란 마케팅 목표의 효과적인 달성을 위해서 필요한 요소를 최적으로 조합하는 것. 그래서 믹스는 조합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교과서 보시면 감성 마케팅을 바탕으로 커피를 새로운 문화 상품으로 재탄생시키는데 성공한 커피 전문점 S사, 스타벅스거든요. 스타벅스의 마케팅 믹스 전략 사례를 구체적으로 알아보자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프로덕트, 제품, 프라이스, 가격, 플레이스, 유통, 프로모션, 촉진 이 네 가지가 잘 믹스가 되어야 제품이 판매가 잘 되겠다. 그래서 오늘은요. 이 마케팅 믹스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스타벅스의 감성 마케팅 성공 사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스타벅스의 감성 마케팅 성공 사례는 첫 번째로는 최고급 원두를 사용했어요. 제품. 아까 프로덕트 제품은 최고급 원두를 사용해서 여기 그림에 보시면 최상의 아라비카 원두를 사용해서 하이어 아라비카 스탠다드에서 최상의 커피는 최상의 원두로 탄생합니다. 그래서 스타벅스는 일단 최상의 원두를 사용해서 커피 맛이 좋게끔 그리고 가격으로는요. 프리미엄 가격 정책을 고급화 전략으로서 커피 한 잔에 5,000원이라는 것을 이제 시작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때 고객들이 부담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통신사 할인 정책 같은 것들로 가격 부담을 감소시켰고요. 세 번째 유통으로는요. 프랜차이즈라고 해서 이 사람 저 사람에게 프랜차이즈를 할 수 있도록 프랜차이즈를 주는 것이 아니라 스타벅스 직영 본사에서 전 세계 2만여 개의 스타벅스 매장을 다 직접 관리하는 직영을 했어요. 직영. 그래서 프랜차이즈 해서 이디야 같은 곳은 프랜차이즈거든요. 그래서 원하는 사람이 프랜차이즈를 내고 싶다라고 하면 거기에 가서 프랜차이즈 가맹점에 이제 들어가가지고 프랜차이즈를 하는 거를 얘기를 하는데요. 스타벅스는 그렇게 프랜차이즈를 하지 않고 유통사로서 스타벅스 본사에서 모든 매장을 다 직접 관리하는 직영 방식으로 운영해서 차별화된 서비스 그리고 모든 전 세계 어디를 가나 똑같은 맛의 커피의 맛을 낼 수 있도록 전 세계 같은 맛을 낼 수 있도록 직영 방식으로 운영해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촉진으로는요. 이색적인 브랜드 네임과 상징적인 브랜드 이미지, 재활용이 가능한 환경 친환경적인 재료와 공정으로 환경 친화적 기업의 이미지를 부각시켜서요. 이런 식으로 해서 촉진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환경을 같이 생각하는 기업처럼 이렇게 촉진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떻게 스타벅스가 마케팅에 성공을 했는지 영상을 통해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섹스 앤 더 시티의 주인공들은 뉴욕 5번가를 걸으며 한 손에는 프라다 가방을, 다른 한 손에는 항상 이곳의 커피를 들고 있었습니다. 전 세계 어디에서든 녹색 간판만 보면 고향에 온 듯 편안한 기분이 들게 하고 바다의 여신 사이렌을 친근감 있게 만든 장본인. 오늘 소개할 브랜드는 바로 스타벅스입니다. 스타벅스는 샌프란시스코 대학의 동문인 고든 보커, 제럴드 제리 볼드윈, 지브 시글 이 3명의 동창생이 만든 회사입니다. 커피 애호가였던 세 사람은 미국인들이 즐겨 먹던 쓴맛이 강한 로부스타 커피가 아닌 부드럽고 향기가 뛰어난 아라비카 원두를 선호했는데 당시 미국에는 아라비카 원두를 판매하는 곳이 없어 캐나다 등에서 원두를 직접 사와야만 했습니다. 원두 구매의 어려움에 지친 세 사람은 직접 원두 판매점을 열자고 생각했고 각각 1만 달러씩을 투자해 1971년 커피 전문점을 오픈하게 됩니다. 당시 가게 이름은 이들이 좋아했던 소설 모비딕에 등장하는 1등 항해사 스타벅의 이름을 따 스타벅스라고 지었고 책에 나오는 사이렌을 형상화해 간판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전 세계 2만 개의 체인을 가진 스타벅스의 시작이었습니다. 당시 원두만을 판매하던 스타벅스는 스타벅스 역사상 가장 중요한 인물인 하워드 슐츠를 마케팅 담당자로 영입하게 됩니다. 그는 매장에서 직접 아라비카 원두로 만든 커피를 판매하는 커피 전문점으로의 변신을 주장했고 원두 판매만을 고집하던 창업자 3명과 의견이 맞지 않자 직접 아라비카 원두로 커피를 판매하는 매장을 열어 엄청난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이후 스타벅스까지 인수하게 된 하워드 슐츠. 그가 스타벅스를 인수한 이후 스타벅스는 지금의 체계를 가지게 되는데요. 전 세계 어디에서든 동일한 커피 맛을 느끼게 하기 위해 모든 매장을 직영점으로만 오픈하고 매장의 음악은 재즈와 클래식만 틀게 하는 식입니다. 또 어떤 매장이든 동일한 느낌을 전달할 수 있게 식물의 녹색과 땅의 갈색을 넣어 인테리어를 포함한 모든 디자인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때부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스타벅스의 녹색 컬러가 사용되기 시작한 것이죠. 이후 점점 성장하던 스타벅스는 캐나다 밴쿠버에 첫 해외 매장을 오픈하며 전 세계로 뻗어나가기 시작했고 펩시와의 협업으로 캔과 병에 스타벅스 커피를 넣어 파는 RTD 커피를 만들기 시작해 전 세계 유통망에 스타벅스 커피를 납품하게 됩니다. 전 세계의 이름을 알린 스타벅스는 1995년 프라페와 카푸치노의 거품을 합친 색다른 음료 프라푸치노를 선보입니다. 또 1998년에는 인기 드라마 섹스 앤 더 시티의 PPL을 하며 국내는 물론 아시아 국가들에서 뉴욕의 명품 커피로 유명해집니다. 국내에는 1999년 이화여대 앞에 스타벅스 1호점이 문을 열었고 당시 별다방이라는 애칭과 된장녀라는 신조어가 동시에 전국을 떠들썩하게 하기도 했었습니다. 또 하나 흥미로운 점은 우리가 편리하게 쓰고 있는 모바일 주문 픽업 시스템인 사이렌 오더가 한국에서 최초로 개발되어 전 세계로 확대된 시스템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카페들과 다르게 진동벨이 없는 스타벅스의 특징상 손님이 많이 모이는 아침과 점심에는 픽업 부스에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여 있어서 매장이 너무 혼잡했고 주문 번호가 엉켜 커피를 잘못 가져가는 실수들도 많아졌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의 하나로 매장에 도착하기 전에 미리 앱을 통해 음료를 주문할 수 있는 사이렌 오더를 개발하게 된 것이죠. 그렇게 사이렌 오더는 한국에서 대성공을 한 뒤 아시아와 미국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최근 스타벅스는 간판에 커피라는 글자를 없애고 있다고 합니다. 벌써 전국 1279개 매장 중 약 350개 매장이 간결하게 스타벅스라고만 쓰인 새 간판을 달았다고 하는데요. 스타벅스는 이제 커피로는 누구도 넘어설 수 없는 경지에 올라섰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커피 비즈니스에서 피플 비즈니스가 이루어지는 제3의 공간을 만들겠다는 계획을 실행에 옮기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스타벅스가 앞으로 또 어떤 변화를 주도할지 기대되지 않으신가요? 개인적으로 커피를 정말 좋아하는데요. 그래서인지 여러분께 스타벅스라는 브랜드를 소개하게 된 게 참 기뻤습니다. 지금까지 마케터 부부의 헤더였습니다.
잠시만요. 자, 그래서 네,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계속해서 볼게요. 스타벅스가 한 마케팅 전략을 통해서 스타벅스가 성공하게 된 여러 가지 그 요인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마케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제품과 가격과 유통과 촉진 이 네 가지가 잘 믹스가 돼야 제품에 대한 판매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져서 마케팅이 성공적으로 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품에는 차별화된 제품 전략, 그래서 아까 스타벅스에서는 아라비카 원두를 사용해서 부드럽고 깊은 맛을 낸다고 했죠. 가격에는 매력적인 가격 전략으로 스타벅스에서는 가격을 좀 비싸게 해서요, 고급화 시켰지만 통신사 할인 등을 이용해서 부담은 좀 줄였고요. 그 다음에 유통으로는 효율적인 유통 전략으로 스타벅스는 그 직영을 선택해서 개개인에게 프랜차이즈를 주는 게 아니라 본사에서 그 가맹점을 다 일일이 관리해서 전 세계 어느 스타벅스든 동일한 맛을 낼 수 있도록 하는 전략을 세웠고요. 마지막으로 촉진 전략으로는 친근한 촉진 전략으로, 그래서 광고나 홍보, 인적 판매, 판매 촉진 뭐 이런 걸 통해서, 그래서 스타벅스는 섹스 앤 더 시티라는 미국의 굉장히 유명한 드라마에 PPL이라고 해서 간접 광고를 통해서 이렇게 광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촉진 방법이 있다. 그래서 제품, 가격, 유통, 촉진. 그래서 마케팅 전략에 이 네 가지 P자로 시작하는 걸 포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포피가 잘 믹스가 되어야 제품에 대한 마케팅이 성공적으로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케팅 전략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래서 오늘은 마케팅 전략 중에서 두 번째, 제품 수명 주기 PLC에 따른 마케팅 전략입니다. PLC라고 하는 것은 프로덕트 라이프 사이클인데요. 신제품이 시장에 도입돼서 성장하고 성숙하는 단계를 세태기에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을 PLC라고 합니다. 그래서 프로덕트 라이프 사이클이라고 하는데요. 이 PLC 제품 수명 주기의 단계를 보시면 제품 수명 주기 PLC에 따른 마케팅 전략입니다. 그래서 제품이 처음 딱 시작되는 도입기에서 성장기, 성숙기, 그다음에 세태기가 되면 매출이 떨어진다.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시간과 매출이 어떻게 변화하는 것인지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새로 나온 진짬뽕이 있다. 그럼 진짬뽕이 맨 처음에 나왔을 때는 도입기에는 매출이 얼마 되지 않아요. 근데 진짬뽕을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PPL을 한다던가 광고를 많이 하고 사람들에게 뭐 그 편의점, 그 다음에 롯데마트나 이마트 같은 대형마트 뭐 이런 곳에 유통을 또 많이 하고, 그 다음에 패키지를 뭐 봉지로도 출시하고 컵라면으로도 출시하고 사람들이 이렇게 잘 볼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패키지로 출시를 하고, 가격도 사람들이 부담을 갖지 않는 수준에서 가격을 잘 제시를 하고, 그리고 1+1 또는 뭐 4개 사면 1개를 더 주는 이런 번들 행사 등등의 촉진을 통해서 뭐 여러 가지를 통해서 성장기에서 점점점 매출이 올라가고 성숙기가 되면 진짬뽕 정말 맛있지라고 이제 사람들에게 인식이 되면서 매출이 정점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느 성숙기를 지나가서 또 다른 제품들, 다른 회사의 뭐 오뚜기에서 또 다른 제품이 나오고 농심에서 또 다른 제품이 나오면 이제 세태기를 거쳐서 제품이 판매가 좀 줄어드는 이런 양상을 보인다. 그래서 제품 수명 주기에 따른 마케팅 전략이 다 다르다라고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PLC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제품 수명 주기를 PLC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 내용까지 오늘 간단하게 또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그럼 제품 수명 주기에 따른 마케팅 전략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지를 좀 더 자세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배웠던 포피, 프로덕트, 그 다음에 프라이스, 플레이스, 프로모션 4가지 마케팅 전략, 마케팅 믹스, 그 다음에 광고와 PR의 차이점, 이런 내용들을 꼭 중요하게 기억해 주세요. 감사합니다.